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라운드 3경기가 오늘 열립니다. 이 사실 서귀포 칠십리와 부강탁스 굉장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들인데요. 서귀포 칠십리가 후보 선수를 보유한 걸 빼고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선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 부강탁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최강자 최정 선수와 중국의 최강자 위징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인데 지난 대회에서는 약간 부진했거든요. 이번에 네. 그 부진을 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서귀포 칠십리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규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쉬움이 많은 두 팀이 개막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먼저 팀 소개와 함께 오늘 오더도 공개합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권효진 감독이 지휘봉을 들었고요. 역시 위즈잉 선수, 어제 사실 1라운드 2경기에서 왕천신 선수의 활약으로 팀이 승리를 이끌어갔거든요. 네, 지난 2015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의 특징 중 하나가 기대를 모았던 용병 선수들의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징 선수, 이 왕천신 선수에 이어서 특급 용병의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대결 주목을 끌고 있고요. 일단 최정, 김신영, 김나연, 위징 이 라인업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네, 부안 곰소소금은 전 기사회장인 김효정 감독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네. 후보 선수가 없지만 이 기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팀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혜민 선수나 이유진 선수 현재 국가대표에서 여자 대표팀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고요. 김혜림 선수도 아주 오랫동안 활약을 하는 선수이니만큼 이 팀도 구성은 탄탄합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와 오늘 1라운드 3경기를 치를 서귀포 칠십리입니다. 하우정 감독이고요. 오정화 선수, 김미리 선수, 그리고 문동원 선수까지 이 팀도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더에서 제외된 박소연 선수까지 이 4명의 라인업을 보면요. 사실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오정화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김미리 선수나 문동원 선수도 세계대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약했던 선수이니만큼 이 팀은 이 노련한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참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현미진 감독이 지난해 우승컵을 선사를 했던 인제 하늘내린 팀도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지난해 MVP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10승 2패를 하면서 MVP를 차지했고요. 인제 하늘내린 팀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용병이었던 헤이자자 선수가 이번에는 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고 3명의 선수로 1년 내내 결국 돌아가게 되는데 네. 사실 4명의 선수와 3명의 선수의 차이라면 선수가 약간 부진할 때 다른 대체 선수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포스포 캠텍 팀입니다. 이영신 감독, 그리고 김채영 선수, 조현 선수, 김은선 선수, 후보 선수는 왕천친 선수죠.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이유진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김채영 선수와 왕천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갔고요. 포스코 캠텍 팀, 지난해에도 사실 굉장히 활약을 했던 팀인데 막판에 아쉽게 3위에 머물렀던 팀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 부진을, 막판의 부진을 올해는 씻어낼 수 있을지. 이 팀도 이 조혜연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상권에 활약했던 선수인데 이 조혜연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거북선은 강승희 감독입니다. 이슬아 선수, 그리고 1라운드 1경기 참 재밌는 바둑을 선사했던 김다영 선수도 속해 있어요. 네, 김다영 선수가 이번 시즌 특급 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이슬아 선수와 이민진 선수 그리고 백지희 선수를 보필하면서 팀의 이 마스코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1라운드에서 팍팍 풍겨주었습니다. 네, 가장 어린 감독 이다혜 선수가 이끌고 있는 경기 후반 건설입니다. 박지연, 김윤영, 그리고 막내라고 볼 수 있는 권주리 선수까지 있네요. 네, 권주리 선수가 프로게이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막내급에 속하는 선수이고요. 이 팀은 특이하게도 일본 용병을 채택을 했는데요. 네. 셰히민 선수죠. 굉장히 오랫동안 약 10년간 일본 여자 바둑계를 주무르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첫 일본 용병이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고 특히나 1라운드에는 지금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셰이민 선수가 바쁘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참가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윤영민 감독이 이끄는
경기 SG 골프 박지은 선수 그리고 송혜령 강다정 그리고 루이나이 선수를 후보로 또 지목을 했어요. 네, 박지은 선수나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뭐 여자바둑계 뭐 조은현, 이창호 같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굉장히 노련한 선수들이 이 후배들을 다독이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얼마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순위가 어느 정도 가려졌는데요. 여수거북선과 부안곰소소금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네, 여수 거북선 팀이 SC 골프를 꺾었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포항 곰소소금을 지금 꺾었죠. 아, 네, 지금 포스코 켄텍 팀이 1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뭐 한 판 한 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모릅니다. 네. 서귀포츠 심리의 문도원 선수, 최정 선수와 장고 대국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 지난해에도 만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더를 보면 문도원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그리고 오정화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대결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여자바둑리그에서 만났었는데 두 판 모두 서귀포츠 심리가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4대1로 지금 상대 전적은 불리하지만 문도원 선수가 지난해 여자바둑리그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대국도 기대가 되고요. 네, 김미리 선수와 위지잉 선수는 오늘 대결이 첫 대결입니다. 네. 네, 오늘 두 팀의 대결은 뭐 1, 2, 3국 모두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랭킹으로나 혹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보면 서울 부강탁스 팀이 약간 앞서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서귀포 70리 팀의 이 문도원 선수나 오정화 선수, 김미리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자바둑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니만큼 저는 오늘 대결 5대5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라운드 3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오늘 심판위원은 유재영 심판위원입니다. 정말 한 판 한 판이 빅매치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정 선수와 문도원 선수의 대결. 최정 선수가 한국 여자 랭킹 1위라고 하더라도 네. 지난 2015 MDM 여자바둑리그에서 문도원 선수가 최정 선수를 꺾었거든요. 그리고 문도원 선수 하면 또 이 정관장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속기 대국입니다. 오정화 선수와 김신영 선수. 10분에 40초 초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대결 사실 어제 용병 선수였던 왕천신 선수의 활약으로 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서울 부강탁스도 위지잉 선수가 얼마만큼 잘 싸워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여자바둑계 3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위지잉, 왕천신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선수거든요. 네. 그 세 선수가 모두 이번에 한국 여자바둑리그에 소속돼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어제 왕천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위지잉 선수도 약간 자극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 부강탁스 팀의 권여친 감독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위지잉 선수가 오늘 낮에 있었던 이 4개 도시 신예 대항전에서 네. 대국을 펼쳤습니다. 또 그것이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시합이었고 그 대결에서 한국의 박지현 선수에게 졌어요. 그런 만큼 그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피로도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서울 부강탁스의 김신영 선수. 사실 이 선수가
밥상만 차려지면은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선수인데 지난해는 사실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네, 김신영 선수가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김신영 선수가 2015년에 다른 여자 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보면 뭐 여류 명인전 도전자 결정전 진출이나 네. 또 여류 국수전 준우승 확실히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잘해줄 거라고 믿고요. 또 권효신 감독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유 선수로 지명을 한 것이죠. 네. 오정화 선수는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죠. 8승 4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본인이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 마지막 라운드였을 겁니다. 네. 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패했고 그러면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오정화 선수와 김신영 선수가 연구생 시절부터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아주 네. 불꽃 튀는 대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같은 도장에서 또 동문수학을 했거든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일단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포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우화 쪽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 보석이 몽백카페에서 조금 이슈가 된 것 같거든요. 그쪽 그 당시의 형태와는 약간 다르긴 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여기서 흙이 이제 붙이는 수와 손 빼는 수가 있는데 이제 붙이는 수가 좀 더 전투적인 수죠. 여기서 붙였을 때 백이 위로 젖히고 늘고 꼬부릴 때 그때 이쪽을 굳힌다면 이것은 몽백카페 준결승에서 이 중국의 커제 선수와 한국의 박영훈 선수의 대국과 네. 똑같은 형태입니다. 네,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여기서 이쪽을 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약간 발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흙은 발빠르게 손을 좌상기로 돌릴 수가 있겠죠. 지금 두 점은 제압이 된 건가요? 완벽한 제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 아래쪽을 달리는 수가 남아있지만 이곳이 당장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닙니다. 나중에 흙이 주변이 두터워진다면 이제 여기를 달릴 때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건너붙여서 차단하는 이런 수법은 남아있죠. 하지만 주변이 꽤 강해야 되고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백이 달린다고 해도 흙이 당장 이곳을 붙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하나 단수를 칠지 아니면 그냥 상변을 갈지 일단 포인트는 상변인데요. 그냥 가네요. 네. 보통 포석에서 저렇게 자신이 모양을 넓히고 있을 때 두 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벌리는 것에도 낮게 벌리는 것이 있고 높게 벌리는 것이 있는데 낮게 벌리는 것이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이라면 높게 벌리는 것이 이 모양을 키우는 수법이게 되겠죠. 지금 흙이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상변을 갔는데 그렇다고 백이 늘지는 않는 건가요? 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흙이 하나 단수를 치고 상변을 갔다면 이제 그쪽을 건드리지 않을 텐데 지금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느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는다면 흙이 하나 더 밀고 이제 상변을 향하거나 혹은 이쪽 날일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집도 커지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느는 것이 자신의 모양을 넓히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의 모양을 굳혀주는 의미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환 자체가 득일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정화 선수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결은 속기 대결이긴 합니다만 속기 대국도 각자 10분의 소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초반 포석 구상에 있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정화 선수는 상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쪽으로 폭은 점점 넓어질 수 있지만 흙이 모양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나중에 침입을 노릴 수 있다는 오정화 선수의 판단입니다. 당연히 침입을 한다면 늘어두는 수는 악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쪽 부근에 삭감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혹은 깊숙이 침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이 교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김신영 선수가 일단 이 단수를 아낄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 단수를 치고 나서 만약 의도대로만 된다면 이제 여기를 붙이고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이쪽을 붙여도 나중에 젖히는 활용이 있어서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점점 모양이 넓어질수록 상대가 침입했을 때 그에 대한 걱정도 뒤따르죠. 우변을 시킵니까? 네, 엄청나게 실리적인 선택인데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신영 선수의 바둑 기풍이 원래 좀 실전적인 편인가요? 제가 많은 바둑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류국수전 준우승할 당시에 이 박지현 선수의 대국을 봤을 때에는 네. 좀 실전적으로 두면서 전투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바둑은 역시 수율기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오정화 선수의 기풍은 어떨까요?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두텁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남자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여자 기사들도 이 기풍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다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실력이면서 전투도 네. 잘하고 끝내기도 강하고. 완벽해야 하는군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기풍으로는 사실 꾸준한 성적을 내기는 어렵죠.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까지 뭔가 특색이 있는 기풍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되나 봐요. 네, 예전에 이 오랫동안 여자 바둑계 패권자로 군림을 했던 철려 루이나웨이 구단도 네. 자신의 기풍이 뚜렷했었죠. 한 가지를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무난히 잘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를 받아줍니까? 그렇다면은 김신영 선수의 교환은 이득이 되었습니다. 받아주는 것이 자체로 좀 당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발빠르게 둔다면 이제 중앙 쪽을 뻗거나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차분하게 받아두었고요. 그럼 흙은 이제 좀 자유롭게 두고 싶은 곳을 둘 수 있겠네요. 이제는 이 단수를 아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신영 선수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백이 느는 것이 뒤따라 밀었을 때 계속 자신의 모양이 넓어진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교환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제가 흙으로 둔다면 저는 일단 단수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변을 어떻게 키워갈지 그걸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단수를 아낌없이 하네요. 아까 이제 이쪽을 붙이는 것은 상대가 날일자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상용 수법이긴 한데요.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교환을 하기 전에 먼저 이쪽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를 붙이고 나서 상대의 모양을 굳혀주고 나서 나중에 이쪽을 뭔가 활용하려고 한다면 백은 당연히 위쪽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젖혀서 어떤 활용도 불허합니다. 붙일 거라면 귀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을 하나 붙이고 붙이는 것이 상용 수법이긴 한데 네. 반발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이곳을 붙일 때에도 아래쪽을 젖혀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는 있는 교환입니다.
실전은 이쪽을 호구 쳤습니다. 두텁게 놓습니다. 네. 힘을 비축하고 있는 한 수인데 감각적으로 본다면 날일자가 좀 더 무난하죠. 일반적이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활발하게 두는 것이 이 상변 쪽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호구보다는 날일자나 혹은 눈목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김신영 선수는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흙이 한 번 더 이 상변 쪽을 지킨다거나 하면은 정말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백도 지금은 다른 큰 자리는 많지만 일단 흑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깎아 들어갈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국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최강수라면 이곳에 침입이 있을 텐데요. 아, 거기까지요? 이곳에 침입을 하면서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과 이 아래쪽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쪽 붙여서 모양 잡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다른 큰 곳이 이쪽이 있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이 부분을 흙이 손을 대면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정말 흙진영이 모양이 넓어서 백이 좀 갑갑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가는 건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어차피 삭감을 할 거라면 한 템포 네. 빠르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냥 지키나요? 그냥 지키나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저렇게 못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김신영 선수라면 저는 바로 뭔가 지켜나가고 싶네요. 네. 지금 저수는 오정아 선수가 한 번 더 상대가 지켜도 어느 정도 깎아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확실히 이 호구친 수는 굉장히 단단한 수이고 김신영 선수의 두터운 기풍을 보여주는 한 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둔다면 날일자 정도가 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구와 날일자의 차이는 이 상변 쪽 모양으로만 보면 날일자가 훨씬 낫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 붙이거나 혹은 미는 수를 활용을 당할 때가 단점인데 지금 이 아래쪽의 세력은 뭐 백이 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날 곳은 아니라서 호구가 단단하게 하지만 뭐 날일자 정도 그게 더 보통이었겠네요. 어차피 우변이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백이 뭔가 득을 보는 모양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김신영 선수도 계속해서 다른 곳을 두네요. 저는 자꾸 상변을 가고 싶죠. 네, 저도 눈길이 자꾸 상변으로 가는데 두 선수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선수가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금 손을 빼고 있네요. 그리고 오정아 선수도 강하게 둔다면 이쪽을 붙여서 상대의 돌을 무겁게 하고 협공하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발빠르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곳을 두고 나서 이제는 정말 상변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상변 아니면 좌변인데 지금 좌변을 지키자니 상변 쪽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하변을 선택한 것은 약간 의외의 선택이긴 합니다. 네.
참 재미있는 것이 오정아 선수는 상대가 상변을 지키면 그때 침입을 하겠다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고 김신영 선수는 뭐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네. 계속 뒷문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두느냐 이것도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상변 쪽을 둔다면 역시 일감은 깊숙한 침투입니다. 이 침투가 이쪽 넘는 수,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그리고 이쪽 붙여서 돌 모양을 잡아가는 수,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입니다. 이 수에 대해서 흑의 최강 공격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공격은 백이 살게만 하면 여기 머리를 내밀면서 사는 만큼 그것은 흑의 실패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자세는 감각적으로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돌이 산다면 뭐 둥지를 내고 사는 거니까요. 흑의 입장에서 조금 허무할 수가 있죠. 네, 오정아 선수 굉장히 신중합니다. 오정아 선수의 바둑 자체가 좀 두텁고 참는 바둑이긴 합니다만 평소였다면 이미 상변에 침입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본인의 첫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죠. 오정아 선수도 첫 경기고 1라운드거든요. 네. 스타트가 중요하죠. 오정아 선수의 이런 두터운 기풍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풍을 알기 때문에 김신영 선수가 더 과감하게 저렇게 상변을 모양을 넓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과감한 수 선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타이밍이 예상과 빗나가긴 했지만 결국엔 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상변을 지키지 않고 하변을 향했다는 것은 상변 침입에 대해서 충분히 싸울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오정아 선수 지금 강하게 침입을 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수일기 싸움 한 차례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몸싸움이 시작될까요? 네, 한 칸으로 차단을 하네요. 네, 오정아 선수가 어떤 식으로 타결을 하게 될지 앞으로 이 바둑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과 독특한 문화.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희망찬 꿈의 도시.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 휴양 관광지. 서귀포 70리 팀. 하오정 감독. 1주전 오정아 선수. 2주전 김미리 선수. 3주전 문도원 선수. 후보 박소연 선수. 서귀포 70리 팀.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오늘 서귀포 70리와 서울 부강탁스의 1라운드 3경기인데요. 네, 이국 속기전. 결국 그냥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워두었네요. 네, 김신영 선수가 중앙 쪽으로 백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을 한 칸 띄어서 아래쪽 넘어가는 수를 차단을 했죠. 그러자 오정아 선수가 중앙으로 나오고 계속 한 칸 띄어서 뒤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라면 뭐 다음 수까지는 예측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선은 흑의 진영이었고
백이 뭐 큰 어려움 없이 중앙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진행은 일단은 백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공격을 준비했다면 김신영 선수는 이쪽을 향했던 수로 상변 쪽을 먼저 지키는 것이 좀 더 보통이었겠죠. 네. 서로 간에 큰 혈전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각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포석에서는 오정화 선수가 약간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가르고 나옵니다. 일단 그쪽을 이렇게 날일자로 가르고 나왔을 때에는 이 중앙도 중앙이지만 뭔가 이런 수는 우측에도 영향을 주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측의 백돌은 전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일직선으로 이 상변 쪽에 있는 백돌만 추격하고 있는 만큼 강한 공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상과 자하도 지금 두터운 형태거든요. 네. 오정화 선수는 지금 이쪽을 붙여서 오히려 상대가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이 흑돌 4점에 대한 역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쪽을 늘고 흑이 는다면 이 교환 자체로 흑이 넘어가는 수법이 사라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백을 공격하는 건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지금은 중앙 쪽이 너무나도 열려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는 뭐 타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와 있는 저 백돌과 흑돌 중에 과연 누가 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인가가 네. 중요하거든요. 결국 주도권 싸움인데 오정화 선수가 상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두면서 상대의 진영이었지만 오히려 역습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김신영 선수도 조금 머리 아파질 수 있는 국면이네요. 지금 저렇게까지 젖혀갑니까? 여기를 끊고 늘 때 이쪽을 막으면 계속 2점을 살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을 끊고 따내도 여기를 이으면 귀에서 뭐 사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득일지는 의문에다가 사는 것 자체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산다고 해도 중앙이 많이 넓어졌네요. 네. 그렇다면 이곳을 끊고 여기를 막았을 때 2점을 버리는 쪽을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있는다면 다음에 이쪽을 누르는 것과 이쪽 혹으로 누르는 것이 양쪽 모두 기분 좋은 자리인데 맛보기가 됩니다. 흑은 이쪽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곳은 이 수법이 조금 낫나요? 그때 이쪽을 눌러서 이제는 이 부근의 흑돌이 살짝 불편해지죠. 흑이 끊지 못한다면 느는 것보다 확실히 득인가요? 백이 이곳을 늘었을 때에는 이쪽을 밀리는 자세가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방비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둘 수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늘어야 한다면 백이 이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호구 치는 것도 있고 있는다고 해도 이 자체가 백이 손해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강하게 끊어가네요. 네, 김신영 선수 확실히 이 전투 본능이 있죠. 이 서울 부강탁스 팀은 대체적으로 좀 전투 바둑인 것 같은데요. 네, 최정 선수도 유명한 싸움꾼이고요. 그렇죠. 위진 선수도 뭐 만만치 않죠. 네.
그래도 굳이 이 전투적 성향의 강도를 선택하자면 최정 선수가 가장 전투적 성향입니다. 네. 그쪽을 막았습니다. 네,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최강수를 던졌고요. 여기서 102점을 살리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측의 2점을 살리면서 상변 쪽을 흑에게 내주는 진행을 오정환 선수가 선택을 한다면 한 가지 조금 이제 걸리는 점이 과연 이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있는가 하는 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냥 단수치고 있고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연결됐을 때에는 역으로 흑이 이 자리를 선수할 수 있어서 바로 두나요? 네, 이곳이 양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실전은 그냥 늘었습니다. 단수도 안 치고요. 네. 아까처럼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상대가 넘었을 때 이 부분에 뒷맛 없이 전부 깔끔해지는 것이 조금 싫었다는 거고요. 과연 지금 이곳을 넘는다면 어떤 수법을 노리고 있을지. 일단 이곳을 가만히 밀었을 때 흑이 여기를 밀지 못하면 확실히 단수 쳐두지 않은 것이 득입니다. 반발. 어떻게 보면 반발이네요. 네. 일단 집으로는 흑이 꽤 벌었죠. 사실 오정환 선수도 거기 단수를 아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네. 네, 이국 속기에 임하고 있는 두 선수. 이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부광탁스 팀도 유니폼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지금까지는 여자 바둑이 좀 소외된 느낌이 네.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생기면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예뻐진 것 같아요. 역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나 봐요. 네. 오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서귀포 70리 팀도 지난해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상변을 끊을 것 같고요. 흑은 실내를 택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차단을 할 수는 있어요. 오정환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차단하고 뭐 이런 곳에 계속해서 공격을 가는 것이 이제 일관된 작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실리적 손실은 좀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예상했던 그냥 흑이 이쪽을 늘고 백이 있고 여기를 느는 거에 비해서 흑집이 한 5집은 늘어났고 백의 집 모양도 살짝 사라졌죠. 그 사이에 백이 얻은 것이라고는 이쪽 이제 미뤄져 있는 한 점인데 실리적인 손실은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바로 드네요. 우측의 백돌이 굉장히 두텁게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반대쪽에서 두터움의 반대쪽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항상 악수 교환이 아닙니다. 사실 저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돌에 대해서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께서는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께서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심리를 공감이 가시나 봐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반대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때만큼은 악수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쪽의 백돌이 뭐 완벽한 자세를 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 흑의 어떤 수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들여다보는 교환은 항상 이득이 됩니다. 네.
혹시 주변이 흑돌이 뭐 이런 식으로 두터울 수 있으니까 항상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들여다보는 것이 집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죠. 뭐 아낌없이 할 건 하네요. 네, 지금 아낌없이 들여다보고 있고 저 흑돌을 공격하겠다고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오정아 선수의 공격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애초의 상변이 어떤 형태였는가인데요. 애초에 흙의 모양이었고 그것도 꽤 발전성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백이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정아 선수가 살짝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를자로 공격합니다. 네, 그 수가 일감이긴 하죠. 네, 여기서 흙이 일단 자신의 돌을 돌보기 위해선 이런 정도 모양을 잡는 것이 무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으로 가네요. 네. 지금 자신의 돌을 지키고 나서 나중에 이런 역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습을 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흑돌은 완벽해야죠. 이제 백은 어느 정도로 갈까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곳 날일자를 두면서 이 자리 자체가 좋은 자리입니다. 자신의 형태를 정돈하고 다음 공격을 엿보는 수가 일단 네. 떠오르고 다섯. 한 템포 빠르게 공격을 간다면 이 장면에서 이 부분을 어디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칸으로 시켜놓네요. 오늘 오정아 선수 작정을 하고 나온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두텁네요. 네. 원래 두터운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 안전한 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돌들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터움과 느림의 이 경계선이 참 애매모호하죠. 하나, 그것을 선수들이 잘 해야 되는데 셋, 지금 한 칸 뛴 수는 다섯, 약간 판단이 어렵네요. 일곱. 아, 중립인가요? 저라면 날일자를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뒤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성향의 선수들이라면 아마 방금 전에 이 백의 한 칸으로는 한 템포 빠르게 이쪽 부분을 공격을 갔을 겁니다. 네, 공격을 쉬지 않았겠죠. 이 흑돌을 공격 가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두고 흑이 나올 때 계속 추격하는 것이 공격임과 동시에 좌변의 모양을 키우는 수법이니까요. 네. 하나, 지금의 김신영 선수의 이 두 칸 뛴 수가 굉장히 빛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먼저 돌을 보강했다고 해도 주변의 백돌이 워낙 두터운 상황이라서 지금 오정아 선수도 그냥 쉽게 이쪽에 타겟을 허용하기보다는 계속 추격을 하면서 뭔가 득을 보고 싶은 국면입니다. 네, 여기서 김신영 선수의 선택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일감으로는 뭐 이런 자리 떠오르죠. 하나, 이런 곳을 두면서 둘, 두 칸 사이를 지키고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이는 수를 여섯,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 여덟. 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귀에 뭔가를 끼고 있나요? 아니면 저와 기풍이 비슷한가요? 전투형이신가요? 글쎄 좀 적극적으로 둔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바둑에서 가장 큰 자리는 다음 수가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 인류 기사들의
선택들을 보면 확실히 다음에 노림이 있습니다.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갈 노림을 항상 품고 있고 그런 착점들이 있는데 지금의 저 흑의 날일자 수가 자신의 돌 모양을 지키면서 동시에 백의 두 칸 사이를 조금 노리고 있어요. 오정화 선수도 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네. 약간 보강의 의미를 띠고 있죠, 이 수는. 이 장면에서 흑이 이곳을 치받아 주면 뭐 자연스럽게 지켰으니까 흐름을 타는 거고, 흑이 이곳을 이렇게 지키자니 이건 흑도 좀 모양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대기 전법을 쓰네요. 네, 지금 이쪽 북은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인 지킴수를 위해 여기를 두었고요. 이제부터의 몇 수가 정말 불꽃 튀기는 수익기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김신영 선수가 이곳을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기대갔죠. 그것은 지금 선수를 뽑고 나서 30초. 여차하면 당장 이 두 칸 사이를 노리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섯, 저 치면 여기를 호구 쳐서 지금 이쪽 계속 노리는 겁니다. 바로 가르고 나왔어요. 네. 김신영 선수는 이쪽을 기대면서 백이 받아주길 기대했고, 오정화 선수는 또 한 번의 역습이죠. 지금 흑의 이수부터 해서 백의 쌍립, 흑의 붙임, 백이 가르는 수, 계속해서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역습의 연속입니다. 네. 네, 또 기세로는 여기를 젖힐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흑돌과 이 좌변 쪽의 흑돌이 끊어지면서 위험하진 않을지 그런 점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우선 젖혔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는 뭐 끝없이 골을 외치고 있죠. 이번에는 오정화 선수가 고민이 좀 될 텐데요. 좌변이 저렇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 전체 흑돌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백이 크게 당한 결과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가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더 적극적인 수가 있다면 뭔가 선택하고 싶었는데 적극적인 수라면 이 늘어간 수로 이쪽을 젖힌다든지 혹은 뭐 여기를 밀고 나온다든지 하면서 계속 흑돌을 추격하는 작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일단 이런 곳을 제압을 당하고 잡으러 가는 거니까 대기 부담이 입장에서는 있었을까요? 굉장히 겁나죠. 일단 배짱 싸움에서는 김신영 선수가 살짝 득을 봤습니다. 셋, 넷, 이제는 이곳을 늘면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네. 어차피 이 한 점은 흑이 항상 이곳을 치받으면 백이 뒤로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이 쌍립과 이 째고 나오는 수 두 번을 두어서 큰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 좌변 쪽의 형태를 보면 백이 먼저 다가섰는데 결국은 흑이 두 번을 연타하면서 젖히는 수가 참 기분 좋았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갔으니까 일단 이곳에서의 접전은 김신영 선수가 잘 풀렸습니다. 여섯, 일곱. 초반 운영에 있어서는 오정화 선수가 앞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타계에서는 김신영 선수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상변에서의 포인트와 좌변에서의 포인트 그 격차가 좀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형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확실히 오정환 선수가 좌변에서는 이 포인트를 좀 잃었어요. 공격을 가던 상황에서 저렇게 눌림을 당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흑의 흐름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좌변을 계속 두어야 하는 거죠? 손을 뺄 수가 있나요? 손 빼기는 조금 어려워 네. 보이네요. 지금 손을 뺀다면 이제 이쪽 넘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작전인데 흙이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넷,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섯,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것과 이쪽을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네. 해서 이것은 백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켜두었고요. 한 번 더 느는 것까지도 이제 선수 교환이 될 텐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둔다면 뭐 서로 고민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흙이 향하는 바둑이지만 여기를 밀어간다면 그때는 흙도 여기를 늘고 나서 다음에 이곳 붙이는 수를 계속 노릴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보네요. 지금 느는 것도 선수였는데 어차피 여기도 백이 손 빼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지금 그럼 시간 연장책일 수도 있나요? 그냥 받아주면 일단 득이라고 네. 보는 겁니다. 반대로 백이 젖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백이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이 바둑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구미가 당기실 만한 그런 수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었습니다. 독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거 뭐 끊어져서 다 잡혔고 반대쪽으로 두는 것도 백돌은 이곳에 없습니다. 이을 때 끊어서 지금 수상전으로 가기에는 둘, 여기 끼워서 돌린다면 백의 수가 너무 없어 보이죠. 네, 백돌이 오른쪽이 없으니까요. 네, 결국 이렇게 되고 따고 이쪽을 단수 치는 형태가 되는데 네, 이것은 여기를 먹여치고 단수 칠 때 백이 견딜 수 없습니다. 네. 자, 역시 3점까지 늘어두었죠. 네, 지금 이쪽을 두었고요. 자, 과연 꽉 막을 것인지 아니면 좀 여유롭게 지켜둘 것인지. 둘, 일단 손을 뺄 상변에서 수도 네. 상변에서 좌변까지 나오면서 이 흙의 타개가 잘 됐다는 것은 이 두터운 타개가 됐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타개가 된다면 흙이 확실히 살아놓은 이후에 백이 하변을 침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에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한 이 백돌에 대해서 네. 흙이 약간 노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네, 이 장면에서 흙의 보강 어떤 식으로 할지 네, 굉장히 적극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두 선수의 대결, 김신영 선수의 공격과 오정환 선수의 수비네요. 네. 백돌에 가장 가까이 붙여두었거든요. 네. 저 수는 사실 공격을 하는 수라기보다는 타개를 하는 쪽에 가까운데 타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공격적인 타개 수법을 선택을 네. 한 겁니다. 30초. 하나, 여기를 치받으면 셋, 이곳 호구가 선수니까 이런 식으로 젖히면서 타개를 할 수도 있고 뭐 또는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일단은 흙이 집을 차지하면서 타개가 되는 자세인 만큼 그렇네요. 오정환 선수가 이 그림이 싫어서 지금 시간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반발하기에는 주변이 두터워서 이 한 칸 사이가 조금 백의 입장에서는 찜찜하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끼우는 수 성립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치받아 두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상변부터 시작된 몸싸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젖혔네요. 네, 지금 젖히는 수가 좋아 보이네요. 네. 자, 앞으로 이 바둑 어떻게 될지. 네, 서귀포 70리 검토실 가보겠습니다. 네, 하우정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선수들이 다 모여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 우수의약품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세상. 풍요로운 생활 건강낙원. 인류의 번영을 추구한다. 서울 보강탁스팀. 권효진 감독. 1주전 최정 선수. 2주전 김신영 선수. 3주전 김나현 선수. 후보 위재인 선수. 서울 보강탁스팀. 네, 서울 부강탁스 검토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나연 선수, 네. 권효진 감독. 권효진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과 소통을 중시해서요. 팬들께서 검토실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대국. 김신영 선수 초반에는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중반 이후에 힘을 내면서 네, 지금은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흙이 5,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7, 그래도 알토란 같은 집이 낫네요. 네. 지금 이쪽을 붙이자 백이 치받았고 흙이 젖혔습니다. 그 뒤에 수순이 여기를 밀고 여기를 잇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김신영 선수는 여기를 끊는 것과 이제 하변 지키는 것을 맛보기로 할 테고, 그래도 백이 여기에 이어주긴 싫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발이 느려서 이건 단번에 역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흙이 둔 자리 가면 어떨까요? 일단 이곳이 일간이죠. 네. 5, 6, 7, 그 전에 이쪽 끝내기를 할지 어떨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바로 하변을 갑니다. 선택한다면 역시 이 자리입니다. 네. 일단 이곳에서의 접전이 끝이 났으니까 대략적인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이곳은 백의 권리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자리이고, 흑의 입장에서 빨리 이 교환은 하고 싶네요. 백이 역으로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한 45집 정도 됩니다. 네. 50, 58, 59, 흑은 한 60집 정도. 60에 이제 하변의 처리를 봐야 합니다. 100집은 한 점을 잡는다면 이곳이 한 12집 정도 나고요. 14, 15 뒤로 는다면 20, 28, 한 30집, 30초. 40, 하나, 둘, 50, 51, 셋, 52, 53, 다섯, 여섯. 53집 정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 53집입니다. 그럼 반집 승부인데요. 아, 네. 뭐 집만 보면 네. 그렇네요. 확실히 바둑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역시 하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서로 뭐 안정적인 돌들 투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작전을 세우기보다는 최대한 이 부분적으로 집으로 득이 되는 수법이 무엇일까를 두 선수가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셋, 네, 넷, 실전적인 수가 일곱, 선택되어야 합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쫓기대국 이제 하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가 1, 2라운드였다면 이제 3, 4라운드 남았습니다. 네. 문도원 선수와 최정 선수가 지금
장고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바둑으로 한번 가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서귀포 72의 3주전 문도원 선수입니다. 네. 2011년에 정관장배 세계대회에서 7연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6승 6패를 했는데 최정 선수에게는 승리를 거뒀었어요. 네. 하지만 상대 전적을 이제 통으로 놓고 보면 최정 선수가 앞서 있죠.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쪽도 좀 전투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우상기부터 시작된 전투가 중앙 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더원 선수의 급소에 대해서 최정 선수가 하나 끊어두는 교환을 하고 여기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이곳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쪽 찝는 수는 사라졌고요. 문더원 선수도 당장 백의 어떤 약점을 노리기보다는 이 흑돌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자세를 잡기 위해 상대의 돌의 응수를 물어본 네. 겁니다. 네, 이 바둑도 많이 진행이 됐네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도원 선수의 흑번. 네, 뭐 초반에는 많이 등장하는 포석이었죠. 이제 이 붙이는 수가 예전에는 잘 쓰이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거의 이 붙이는 수로 백이 대응을 합니다. 네. 예전에 많이 두던 이 두 칸 벌리는 수와의 차이점을 보면요. 나중에 서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다가 이제 이곳을 어깨에 짚었을 때 이렇게 눌러가는 자세가 상변의 흙 모양과 호응을 해서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근엔 백이 이곳을 붙이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붙일 때 흙이 받아준다면 이제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서 아까 같이 어깨 짚고 누르는 수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흑도 그냥 받아주지는 않겠죠? 네, 흙이 이렇게 침입을 해서 젖히고 치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지금 치받는 수로 인해서 이쪽을 젖히는 것과 귀에 끊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흙은 귀를 받아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문도원 선수가 상변을 향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 자신의 세 칸 사이부터 지켜놨고 그러자 전투적 성향의 최정 선수가 바로 우상기에 침입을 하면서 이때부터 우상기의 싸움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하나 들여다보고 어차피 귀의 맛을 노리긴 어렵다고 보고 그쪽의 활용을 통해서 백의 모양을 정돈하고 있고요. 네, 문더원 선수도 그냥 귀를 지킨다면 이쪽을 넘어가는 수법이 있다 보니까 먼저 붙여서 둔 거네요. 네, 좀 더 효율적인 귀 쪽 지킴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귀는 단단해졌지만 백이 덮어 씌워오면서 지금은 흑이 백을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이 흑을 공격하는 것인지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 장면에서 급소를 두고 끊으니까 받고 이제 백도 모양을 정돈하자 네, 문더원 선수가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혔습니다. 네, 이쪽을 젖혔네요. 이제 다음 진행을 예상을 해보자면 여기서 끊으면 이제 이 단수 치는 교환을 통해서 혹은 뭐 가만히 늘 수도 있고요. 자신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제 이 날짜 사이를 노리고 중앙으로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은 이 중앙전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뭐 약점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두터운 형태네요. 백도 단점이 있고 그래도 당장 백이 흑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도권은 최정 선수가 약간 쥐고 있죠. 네, 다시 대국장 가보겠습니다.
네, 속기전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우정아 선수가 지금 초읽기 2회 남았는데 3번을 사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신영 선수가 아예 하변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좌상 뒀네요. 네, 이쪽을 치받고 여기를 호구 쳤어요. 그러자 이쪽에 끝내기를 서두르고 나서 여기는 언제든지 백이 선수 교환이 되는 자리였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하변을 침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좌상 쪽에 어떤 뒷맛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붙여 끊고 나서 그 후속 수단이 없다면 하변을 두지 않고 좌상 쪽을 향한 것은 약간 방향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에 어떤 노림이 있을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단수를 친다면 그냥 잡는 것은 일단 이쪽 단수 치는 순간 뒷맛이 좀 고약해지죠. 차단이 될 수도 있겠어요. 따면 수가 나고 네. 이쪽 단수 치면 따내서 백 입장에서 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붙이고 끊었을 때 이제 백은 몇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이곳을 단수 쳐서 있는 것은 잡아서 그때는 백이 네. 무사하죠. 흑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귀의 뒷맛을 노려야 되는데 이것은 흑이 크게 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나중에 끝내기에서의 약간의 득이 남은 정도이고, 이 정도라면 하변을 지키지 않고 이쪽을 향한 것은 흑의 실수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백의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이쪽 단수가 아니라 아예 이쪽을 단수 쳐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하고 딱 넘어가는 이런 수법도 있습니다. 이건 별로 당한 건 아닌가요? 네, 크게 당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변이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신영 선수가 하변 쪽을 지키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뭔가 수법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급한 곳을 놔두고 큰 자리부터 향하다 보니까 일단 이곳에서의 피해가 큽니다. 네. 이국 속기대국. 네, 오늘 대국 두 선수 과거 라이벌답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판을 그렇네요.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초반은 오정환 선수가 제압을 했고 중반 이후에는 김신영 선수가 힘을 냈고요. 다시 하변에서 좀 오정환 선수가 포인트를 올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 쪽을 선택한 것이 집으로 크긴 하죠. 크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하변에 흑의 눈목자 사이가 저렇게까지 돌파를 당하면서 오히려 백이 흑을 괴롭히는 흐름이 된다면 이건 피해가 큽니다. 이번에 또 끝없는 반발. 네, 하변에서도 두 선수의 이 불꽃 튀는 대결이 대단합니다. 이곳을 침입을 하고 여기를 치받으니까 흑은 넘어갔거든요. 네, 우선 두 점 쪽부터 살려두었고요. 네. 이쪽 모양을 잡으니까 전부 집으로 주면 너무 크다고 보고 이 나와 끊는 수를 노리면서 이곳을 두었습니다. 이제 쌍립 써서 받아달라는 거죠. 오정환 선수는 그냥 받는 것은 좀 불만이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지킴 수를 위해 이곳을 젖혔습니다. 그러자 하나 붙여두는 교환으로 다음 이제 호구 치는 수까지 선수를 통해서 약간 모양을 정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흑의 눈목자 모양이었고 손을 빼고 나서 상대가 침입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상대에게 괴롭힘 당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분명 좌상기를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타이밍이 약간 애매합니다. 오정환 선수가 꽉 이어서 받는다면 무난하고 지금 장면에서 찝고 흙이 늘 때 여기를 들여다봐서 좀 더 효율적인 직김수를 통해 다음에 치받는 것과 이쪽 차단을 맛보기로 하는 작전도 있습니다. 흙이 한 점을 잇는다면 흙도 20초. 지금 차단이 둘,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넷, 방금 전에 그 진행이라면 일단 있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오정환 선수는 어차피 흙이 여기를 치받을 수 없다고 네.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치받는 것이 두렵다면 아까처럼 진행을 시켰다면 확실했는데요. 어차피 지금도 못 둔다는 얘기네요. 네, 어차피 지금도 못 둔다면 집으로는 이 꽉 이은 수가 정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한 칸 띄어서 차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꽤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아, 지켜두네요. 단순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좀 노리면서 효율적인 지킴수죠. 백이 호구 친다면 하나, 둘, 흙이 늘어서 뭐 이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다음에 이쪽을 끊는 노림이 조금 있습니다. 아홉,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오정환 선수가 이곳을 호구로 임시 방편에 두고 빨리 하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신영 선수가 하변까지 차지했을 때에는 연결은 연결대로 되고 또 우측의 흑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눈목자 사이에 침입한 백이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이 최대의 승부처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하변을 치받았을 때 그때 김신영 선수가 이쪽의 약점을 통해서 뭔가를 노릴 것 같거든요. 그냥 두 점을 잡힌다면 그건 너무 싱겁겠죠? 네, 피해가 좀 큽니다. 네. 아, 그곳 갑니다. 여기서 김신영 선수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제 이곳을 나와서 끊습니다. 이곳을 나와 끊었기 때문에 자충이 되면서 나중에 여기에 늘면 이제 흙이 잡히는 것은 남게 네.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를 끊어서 이것은 이쪽에 있는 백돌이나 이 104점 중에 한 곳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작전인데 흙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뭐 최강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이 뒷맛이 어떻게 될지 둘, 이러고도 뭔가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면 다섯, 그건 흙의 입장에서 절망적이죠. 일곱, 여덟, 아, 먼저 끊었네요. 네, 먼저 끊은 수도 아직까지는 이쪽을 보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길 찌르기는 좀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네,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큼 수익에 자신이 없어서는 정말 겁나는 진행입니다. 네. 만약 이 선택을 한다면 하나, 단수 치고 나갈 때 셋,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어차피 흙이 따라 나간다면 확실히 그냥 세 점 잡아두는 게 네.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실전 오정환 선수가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끊을 때 있지를 않았어요. 방금 전처럼 흙이 강하게 두는 것이 좀 싫었다는 건데요. 우세를 확신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표정은 된다면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끊은 수는 흙의 대득입니다. 이제는 흙이 뭐 이쪽 끝내기를 하고 뭐 이런 선수 끝내기를 다 하고 나서 하나, 여기를 치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넷, 다섯, 흙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흙이 기분 좋습니다.
네, 집 계산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 있는 수로 인해서 여기를 백이 젖히는 것이 선수거든요. 받지 않으면 다음에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 나오면 네, 단번에 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따낸 이상은 여기를 내려서야 될 것 같은데 흙이 따내고 내려서는 쪽이 더 클지 아니면 애초에 이제 이쪽을 치받고 나서 젖혀가는 것이 더 클지 그건 좀 애매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고 한번 개가를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곳이 14집이고요. 일곱, 18, 20, 30, 아홉, 40, 세 번 남았습니다. 48 여기를 호구 쳐 두면 흙이 50집인데 지금 이 교환을 계속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호구 쳐 두면 이쪽에 뒷맛이 좀 신경 쓰여서 아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서 이으면 이쪽을 찔렀을 때 이런 단점은 좀 있네요. 여기 끊는 것이 선수가 돼서 이 타이밍에 이곳을 끊으면 뒷맛은 조금 나쁩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30초. 흙이 꼭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본다면 흙은 한 48 정도 다섯, 이쪽과 이쪽을 합쳐서 48집이 납니다. 여덟, 50, 아홉, 60, 63 일단 63집 정도 흙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은 어떨까요? 이쪽이 약간 이제 흙이 득을 보는 끝내기가 있을 법한데 가장 무난하게 한번 세보겠습니다. 100집이 한 12집 정도 났고요. 30초. 하나, 14, 20 넷, 다섯, 여섯, 네, 이쪽 또한 12집 정도 나겠습니다. 24집. 26, 28, 30, 32, 35, 40, 50, 57집 정도. 여기까지 57집이 납니다. 또 반집 승부예요. 아, 그런가요? 63대 57이니까요. 그럼 아직도 집으로는 미세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곳을 선택해서 하변의 침입을 허용해서는 백이 다시 우세를 잡은 느낌이었는데 그 후에 처리가 이곳을 끊을 때 후퇴를 했고 이쪽에서는 흙이 좀 잘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대 2가 되는 건데 그래서인지 지금 형세는 미세해 보이고요. 30초. 하나, 둘, 네, 확실히 흐름에 있어서 두 번은 오정환 선수가 좀 득을 받고 네. 김신영 선수가 두 번 정도 지금 득을 받기 때문에 아홉, 형세가 미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바둑의 포인트는 하중앙 쪽 그쪽 형태에서의 이 끝내기 수순들 그리고 정리 그리고 좌상귀에 흙이 어떤 끝내기 수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정도입니다. 다른 곳은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어요. 좌상에서 좀 이끌어내고 싶은데요. 30초. 특별한 수는 안 나는 거죠? 일단 이런 제가 아까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치중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여기 치중을 가서 차단을 하면 그때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건 뭐 백의 입장에서 큰일 나죠. 양쪽이 갈라지게 되고 위쪽으로 받는다면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면서 그럼 백도 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네. 되면 일단 흙이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확실히 득이 되고 있죠. 음. 이렇게 돼도 한 2집 정도는 득을 받습니다. 하나, 둘, 약간 애매한 것이 넷, 여기를 둘 때 여섯, 이쪽을 붙이는 수인데요. 막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흙이 끝까지 강하게 둔다면 지금 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기를 끊고
먹여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백이 다 잡혔네요. 단수가 아니라 먹여쳐서 수를 메우네요. 네, 이렇게 한다면 흑이 한 수 빠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흑이 이쪽 부근 끝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수가 정수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막을 때 그때 한 번 더 늘고 나서 셋, 그러고 네. 뒤로 넘어가는 이 다섯, 수법이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정화 선수가 시종일관 침착한 수는 많이 두고 있는데 뭔가 강하게 버텨야 할 때 그때 살짝 느슨한 느낌의 나약한 수들을 보여주면서 국면을 계속해서 리드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텀과 느림의 그 차이가 정말 애매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뭔가 그게 자꾸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뭐 그것을 잘한다면 네, 전성기 이창호 구단이 되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치받고 흙이 젖혀가는 것을 두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 부분도 집이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김신영 선수가 맹추격을 해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오히려 김신영 선수가 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아, 오히려요? 네. 확실히 오정화 선수가 이쪽 부분에서 계속 너무 느슨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미세한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끝내기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흐름 자체는 불리했던 김신영 선수가 지금 쫓아가는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 약간 초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셋, 그리고 오정화 선수가 선택하는 수들을 보면 약간 낙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표정도 지금 편안해 보여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 오정화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시간 관리는 철저하게 잘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바둑 리그를 둘 때 항상 이 마지막 초읽기에 일찍 몰려서 좀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마지막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네. 고수들인 것 같습니다. 참 2회 남은 거랑 마지막 초읽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손을 뺐어요. 지금 먹여칠 때 손을 뺐죠. 김신정 선수가 먹여친 수가 시간 연장책이었는데 그렇네요. 조금 애매한 타이밍에 시간 연장책을 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부르니까 한번 게시 쪽을 보고선 잽싸게 먹여쳤거든요. 네. 마지막 초읽기가 아니라면 지금 타이밍에 그렇게 빠른 선택을 할 필요까지는 네. 없었는데요. 일단 상대의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가 시종일관 좀 상대의 수를 이제 받아주는 느낌으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자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의 저 시간 연장책과 반발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 불가입니다. 네, 서귀포 오정화 선수 하나, 일주전인데요. 오정화 선수를 응원하고 있을 검토실로 가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영신 감독도 와 있네요. 네, 박지현 선수, 김미리 선수, 박소연 선수의 뒷모습도 네, 많이 보이고요. 모였는데요.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